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물리학자의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통 물리학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포함해서 5번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F는 MA 그런 거 안 나오고요. 또 E는 MC 제곱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혹시 곱셈은 다들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곱셈 정도만 하실 수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결, 그리고 연결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리학이라는 이 커다란 학문 분야가 어떻게 둘로 나뉠까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리학을 둘로 나누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실험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 그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실험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으로 나눌 땐 당연히 물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기준인 거죠. 저와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실험을 잘 못합니다. 그 반면 실험 물리학자들은 실험실이라는 제한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자연현상을 재현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사람들이 실험 물리학자인 거죠. 물리학을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예로 들자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고전역학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이 레이저 포인터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떨어뜨리면 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그건 당연히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하고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전자, 분자, 원자 같은. 전자를 혹시 맨눈으로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전자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그 학문 분야가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크냐 작냐가 기준이에요. 고전역학은 큰 것을 설명하는 학문이고요. 양자역학은 작은 걸 설명하는 거죠. 저는 물리학에서도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을 통계냐 비통계냐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통계라는 기법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뭐가 많을 때예요. 그렇죠? 하나가 궁금할 때 평균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역학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입자의 숫자가 아주 많을 때고요. 입자의 숫자가 적을 때는 그때는 통계역학 혹은 통계라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통계역학이 그래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큰 게 많을 수도 있고, 그죠? 작은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큰 게 많은 것을 설명하는 통계역학은 보전 통계역학이겠죠. 그리고 작은 게 많은 것을 설명하는 통계역학은 양자 통계역학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물리학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때 전체가 어떤 거시적인 특성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통계 물리학자들의 관심입니다. 자, 물리학에서 3체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입자의 숫자가 3개만 돼도 고전역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입자 3개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통계역학이니까 입자가 많을 때가 관심이잖아요. 3개도 이해를 못하는데 많은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입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궁금해지는 것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장소에 굉장히 많은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기체 분자 중에 딱 하나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까는 건 사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재미없는 정보인 거죠. 그 대신에 이 많은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시적인 압력, 온도와 같은 거시적인 특성이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아지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 예를 조금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면 손을 드셔야 되는데요. 그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 중에 여기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본인의 엄마가 혈액형 AB형 그리고 아빠도 혈액형 AB형이신 분, 그런 분들은 한번 잠깐 아직 손을 들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예측을 할게요. 지금 이 장소에 10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제가 예측하는 숫자는 한 명도 손을 안 들거나
한 명 정도 손을 들거나 2명 혹은 3명 정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4명, 5명이 될 가능성은 잘 없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어머니도 혈액형이 AB형, 아버지도 혈액형이 AB형이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까 0 아니면 1명이라고 할 걸 제가 좀 혹시 틀릴 수도 있어서 좀 많이 부른 건데요. 어쨌든 손을 거의 안 들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혈액형이 AB형인 분들의 그 빈도는 10%예요. 그러면 그 여성과 남성이 각각 혈액형이 AB형인 분들이 우연히 만날 확률은 10%가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냥 1%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모여 있다면 1명이 있거나 0이거나 2명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손을 안 들었고 제가 사실 맞춘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맞추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비슷한 질문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제가 그 손 들라고 하면 5명 정도 들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최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최 씨. 하나, 둘, 셋. 좀 틀렸네요. 3명, 4명. 예, 4분입니다. 이것도 거의 맞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최 씨가 인구 중에 5%예요. 100명이 있으니까 5분 정도가 손을 드는 거죠. 이건 제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몇 명이 손을 들까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손을 들까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았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측은 숫자가 1개밖에 없을 때 예측하는 것과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통계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연결이라는 건데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할 텐데 박수를 치시면서 이 장소에 있는 다른 분들의 박수 소리를 귀로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박수에 맞춰서 박수를 치시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치셔야 되고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본인의 박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 따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예.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예. 뭐 간단하지 않아요? 박수를 맞추러 가니까 맞춘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흥미로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박수에 어떤 박자에 합의했는데 여러분이 합의한 박자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아무리 속속들이 안다고 한들 여러분이 만들어서 합의한 박자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죠.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연결에 대한 건데요. 그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연결망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건 미국의 사회학자인 밀그람이 한 실험이에요. 밀그람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미국의 요 가운데 부분, 네브라스카, 캔자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줘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이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걸 우체통에 넣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 편지 받은 사람은 이 편지를 자기 지인 중에 최종 수취인을 알 것 같은 걸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럼 편지가 여기 미국의 이 중부에서 시작을 한 편지가 사람을 거쳐서 결국 최종 수취인인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겠죠. 모두 64통의 편지가 전달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그 편지를 다 모으면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미국은 인구가 3억 정도거든요. 3억 명 중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아무나 2사람을 택했는데 이 2사람을 연결하는 사회관계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험이 워낙 유명한 실험이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실험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서 평균값이 기억하시나요? 6단계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이 결과를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3억 명이라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전혀 알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2사람을 연결하는 경로의 길이가 딱 6단계면 된다는 것이 아주 놀라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실험 결과가 별로 신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이것도 한번 누가 손 들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밀그람이 이 실험에 사용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원래 밀그램의 실험과 똑같아요. 저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저 미국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몇 단계면 이 편지를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답을 생각하신 분들은 딱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힌트. 미국 안에선 6단계예요. 그럼 여러분은 몇 단계 전달할까요? 예. 예? 미국 안이 6단계인데 여러분도 6단계 전달할 수 있나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편지를 미국 안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미국에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아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7단계면 저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해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절 주세요. 그러면 8단계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미국의 인구는 3억이에요. 근데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잖아요. 3억이 70억으로 67억이나 늘어났는데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경로의 길이는 딱 한 칸만 늘어난다. 전 세계가 7단계면 미국이 6단계라는 게 뭘로 신기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연결망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결망이에요. 이 연결망을 보시면 지금 이게 그 동그라미가 다른 동그라미와 선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들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이 연결망 전체가 도대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연결망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사각형이 하나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닫혀진 모양을 세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요 가운데 고기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가운데 높이 정도 되면 육각형도 하나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눈을 비비고 보더라도 이 연결망에선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십각형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홀수각형은 없어요. 그럼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는 홀수각형을 잘 못 만들어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각형과 삼각형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그 하얀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아까 사람들. 거기에 색칠을 할 텐데 어떤 약속으로 색칠을 할 거냐면 빨간색 옆에는 파란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파란색 옆에는 빨간색이 있어야 된다라는 약속을 갖고 색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각형은 그렇게 색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각형은 안 돼요. 삼각형은 맨 위에 빨간색 칠했으면 왼쪽 아래 파란색 맞죠? 빨간색 파란색 연결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오른쪽 아래에 왼쪽이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을 칠하면 위에 있는 친구가 싫어하죠. 그렇다고 파란색을 칠하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싫어해요. 즉 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깔 사이에만 연결이 있게 한다라는 규칙으로 색칠할 수 있어요. 근데 삼각형은 못하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연결망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연결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요. 빨간색 사람, 파란색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색깔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연결망일까요? 이 연결망은 남녀 관계의 연결망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파란색을 남성, 빨간색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는 남녀 관계의 연결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